아비투스는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으로 원하는 모습의 나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인문서 아비투스.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인 저자는 2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성공, 건강, 인맥, 지식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엘리트들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됐다. 그건 바로 최상층의 아비투스를 갖는 것. 아비투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는다.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자는 아비투스는 결코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고 선언하며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등 7가지 자본의 측면에서 어떤 아비투스가 부와 성공의 원천이 되는지를 이해하면 노력의 방향이나 삶을 사는 태도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심리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킨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단력과 열정적 노동이 성공의 바탕이라고 믿는다. 이런 정신적 자세는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와 달리 고정 마인드셋은 제한적이다. 우리를 옛날부터 늘 있었던 곳에 붙잡아둔다. 위대한 인물들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더라도 끊임없이 성장 아비투스를 관리한다.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가 말했다. 위기 때 성품이 드러난다. 아이들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 대신 고난을 견디고 그 속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동행자가 필요하다.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짓기다.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튀어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긴다.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든 째째하게 굴지 마라.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하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하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높은 목표는 지지자가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가족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시킨다. 둘째, 문화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 고전적 문화자본이라면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자본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취향을 드러내듯 절대 거기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전시회 입장권은 놀이공원 입장권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점점 분주해지는 세계의 반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상류층은 대중도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나 가짜인 지위 상징 라벨, 이벤트를 경멸한다. 고급 생활 양식에 속하며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일상의 문화적 노련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 부가 증가할수록 유용성을 따지는 질문은 점점 더 사라진다. 유용성 대신 세련됨과 우아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치를 다루는 세련된 태도는 소유 능력보다 안목에서 드러난다.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기쁨을 준다. 또한 안목과 감각은 최고의 자산가와 그럭저럭 소득이 높은 사람, 사치를 누리는 소비자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지위를 뛰어넘어 서로 만날 수 있게 한다. 익숙해지면서 높은 계층의 관습과 물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격식이 필요한 지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몸에 익혀둬야 한다. 교양 있는 태도는 5세부터 예절을 익혀야 하는 곳에서 가장 잘 배운다. 이를테면 식탁, 마트, 택배기사를 대할 때 식사 도구 능숙하게 다루기,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기, 실수 이면을 고려하기, 명료하게 발음하기. 낯선 사람과 통성명하기, 손끝이 간지럽더라도 스마트폰 무시하기, 상대방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 이름 기억하기, 서비스 제공자에게 친절하기. 가능성은 끝이 없다. 자연스러움은 자신감 아비투스가 생겼다는 증거다. 자신감 아비투스가 새로운 본성이 된다. 문화자본이 많을수록 부유함이 덜 드러난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되 뿌리를 인정하라. 올바른 파트너 선택으로 문화자본을 매우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위로 높이 오를수록 약간의 교육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유하고 독특한 취향도 필요하다. 셋째, 지식자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1세기에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를테면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창의적으로 연결하기, 요약하여 비축해 두거나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기. 전문 능력이 없다면 다른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자본 포트폴리오의 최신 전문 지식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지식의 능력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연습해야 한다.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사람만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전문가 아비투스에 익숙해진다. 또한 세부 사항을 통합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네트워크, 자기 표현, 사내 정치 등 지식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한다. 지식자본에서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싹 더 당신을 서열 게임에서 독립시켜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높은 지식은 안정감의 토대를 만든다. 모든 차원에서 지식을 확장하라. 직업 학교에서든 대학교에서든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마라. 사회, 문화,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식은 대충 훑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고 사용하고 연결하고 완성해야 한다. 다방면으로 지식을 확장하라. 점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문성 기둥을 추가하라. 분야 지식을 옆으로 확장하고 인적 분야를 공부하고 직업 외적인 주제로 스펙트럼을 넓혀라.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좌절, 질병, 돌봄 같은 삶의 과제를 넓은 지식으로 연결하고 인격을 강화하라. 잘난 체 하거나 우쭐대는 사람은 최정상 리그에 오를 수 없다. 현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싶으면 상사를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두각을 나타내려 애쓰는 대신 프로젝트 책임자가 더 좋은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라. 비판할 때는 제안인 것처럼 포장하라. 넷째, 경제자본. 얼마나 가졌는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한다. 돈은 명품 가방이 아닌 자유를 선사한다. 부자들이 구매력보다 자기 결정권을 더 중시하는 까닭을 빌 게이츠가 간단히 설명한다. 나는 사람들이 수십억 자산을 원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실체적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그 이상을 가지더라도 햄버거는 다 똑같은 햄버거다. 돈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마돈나가 말한다. 돈이 사람을 영리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좋은 관계망으로 이끌어준다. 돈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나머지 6가지 자본 유형을 확대하는 데 의식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 넉넉한 통장 잔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한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인생이 두렵지 않으며 더 나아가 만족감을 느낀다. 추가 교육에 소비된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린다. 독서, 전시회 관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을 늘린다.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지만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 좋은 옷을 사거나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휴양하면 경제 자본이 신체 자본으로 바뀐다.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하고 늘린다. 돈을 목표로 보지 마라. 탐욕이나 인색함은 경제 자본을 늘리지 못한다. 당신의 인격 발달을 위해 재정적 가능성을 이용하라. 다섯째,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우리는 몸을 단지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첫인상이 앞으로의 관계에 환한 빛을 비추거나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편안함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붉은 운동화 효과 혹은 패러독스 효과 때문이다. 편안하게 입은 최고 경영자와 교수들이 오히려 실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미국 경제학자 아나트 카이나는 편안한 복장은 복장 규정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자율적인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붉은 운동화 효과는 지위가 비교적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야만 규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력, 과시, 지위 상징이 필요 없어진 곳에 성공이 있다. 상류층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조화가 중요하다. 여섯째,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드러낸다. 소통에서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는 사람이 집단에서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임을 드러내고 품격을 높인다.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호의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고상함을 준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올바르면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입장을 명확히 밝히되 상대의 권력을 인정하고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균형 잡힌 수사학에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민첩성이 요구된다. 섬세하지 못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연장을 들고 문을 부을 기세로 달려든다는 인상을 준다. 나와 타인의 가치를 동시에 높여라.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시기심과 조급함 없이 소통한다. 마지막 일곱째, 사회자본, 누구와 어울리는가. 사회관계는 회전 교차로와 같다. 먼저 진입해서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다. 이것을 원망할 수 있다. 혹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도 반짝인다고 모두 황금인 건 아니다. 가족 못지않게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면 올바른 모범에 둘러싸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 우리의 롤 모델과 조금씩 닮아간다. 사회자본은 부차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미 소속된 사람조차도 사회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늘 새롭게 힘써야 한다. 연락처의 개수보다 같은 야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질이 더 중요하다. 늘 도움이 되어라.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도와라. 파티에서 구석에 우울하게 서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눠라.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라. 긍정적인 일이라면 함께하고 공헌하라. 영향력을 원하면 눈에 띄어라. 위로 도약하려면 관계를 만들어라. 의도 없이 담백하게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 무언가를 수확하려면 무언가를 뿌려야 한다.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